당진 부곡공단 집안 치마 피해 업체들이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의 원인이 밝혀졌을 뿐 집안 치마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 반발을 부르며 성면 논란을 일으켰던 홍성 산패장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을 재개한 건데 주민들은 성면 조사가 부실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와 위반 시설 등을 고발했습니다. 천안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과 함께 교회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천안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이맘때부터 집안이 침하되기 시작한 당진 부곡공단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전의 공사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집안 침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각종 사고 위험에 놓인 업체들은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부곡공단의 한 업체. 건물이 비틀어지면서 기둥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건물 일부에만 나타나던 집안 침하 현상이 한 달 전부터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기울어진 외벽을 다시 세우는 것도 수차례, 이제는 손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두려움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집안 침하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소하고 기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지금 위험이 가중되기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진시와 한전은 그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전무하고요.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때그때 그 위험 요소가 보이면 바로 그 보강 수리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남은 희망은 소송입니다. 지난 9월 한전의 지하수 유출과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하루 2,000톤 이상의 지하수 과다 유출 등의 혐의가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부곡공단 집안 침하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유출이 안 됐다고 하면 집안 침하가 됐다는 거를 이거를 연계해서 증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대로 원점 재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숨겨진 그런 행위들이 밝혀져서 당진시는 부곡공단 일대 안전도조사와 지하사고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보상 청구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 부곡공단 집안이 침하된 지 2년 만에 원인은 밝혀졌지만 미비한 안전대책으로 입주 업체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해 홍성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었죠. 성면 검출 논란까지 일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가 사업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성면이 논란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오두리의 산폐장 건립이 본격 추진된 건 지난해.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하는 시설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일대가 자연성면 발생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수위를 높였고 이후 업체는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기관에 사업 신청서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제출됐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재개된 겁니다.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은 성면입니다. 업체가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안반에선 성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주민대책위는 이 조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일단 성면 조사에서 성면이 불검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체 자신들이 지질조사 때 채취한 그런 암석을 갖다가 암석 시료를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그런 성면관리센터에 보냈거든요. 이거는 좀 객관적이지 못한 거고. 해당 부지의 토양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의 성면이 검출됐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량이라고 미량이라고 해도 어쨌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뭐 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저희도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업체 측은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성면 조사를 실시한 만큼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금강역 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고요. 협의 중인 거 결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저희 이제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대책위는 홍성군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성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 성면 검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끝난 줄 알았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천안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과 교회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안에서 14명이 추가로 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천안 식료품 판매점에서 시작된 외국인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는 5일 기준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중 3명은 교회 전도사인 천안 530번의 접촉자와 연쇄 감염자 등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혜은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느낌이 들긴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주변 분들이 좀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방역에 동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잘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 위반 사례들이 또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최근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이탈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가 하면 건축 현장에 일을 하러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러 이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도원 운영자와 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4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예배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도 여러 건 적발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예천동 주점을 비롯해 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테이블 간격 띄우기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인 경우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업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예산 뉴스 무한정보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벼값을 받지 못한 예산지역 농민들을 도와달라는 호소가 등장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RPC가 벼 매입 대금 13억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글에는 며칠 사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고향집에 방문했다 소식을 접했다는 이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말 올린 관련 내용의 청원글에서 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인한 흉작과 수해를 이겨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쓰라린 이중고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RPC 대표는 벼를 수매해 판매한 뒤 농민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부모 소유 부동산으로 대체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덕한 농심을 이용해 일부 농가와는 전체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로 합의를 하는 등 민사소송 과정을 교묘히 이용하며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술, 신양면에 이어 예산읍에서도 12월 28일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대술면 예산읍 157개 농가는 예산경찰서에 RPC 대표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동권 군 농어회의소 감사는 RPC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며 개인 간 거래는 맞지만 이곳을 믿고 거래하게 한 건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광채 예산읍 대책위원장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 해 결실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엄중한 상황이니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읍 대술면 대책위는 24일 황선봉 군수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으며 황 군수는 농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지원 대책 마련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14% 가까이 감소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감소율이 34%로 가장 컸고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어린이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보다 1건 증가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규정속도 하향과 단속장비 추가 설치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말연시 소방특별경계 근무기간 중 충남소방 출동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출동은 1,100여 건, 구조 출동 200여 건으로 각각 18%와 16% 감소했습니다. 구급 출동 중에서는 질병 관련이 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과 교통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조 출동은 교통사고와 동물 포획, 잠금장치 개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계약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와 용역 등 계약 1,500여 건을 심사한 결과 311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절감 내역을 보면 공사가 600여 건에 2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과 물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사위는 원가 산정과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빠져나갈 예산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87건이 증가하는 등 2008년 계약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로 가장 많았습니다.